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클래스에 대해서 봤어요. 그쵸? HTML 속성에 클래스라는 속성을 추가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한 개 또는 여러 개 다중으로 주는 방법, 그 다중일 때 CSS로 처리하는 방법, 자바스크립트로 그 클래스를 제어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봤어요. 오늘은 책의 6장에 나온 이 시멘틱 태그에 대해서 볼 건데, 우리가 6장을 시작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일단 블럭 요소, 인라인 요소의 구분, 그 다음 div 태그와 스팬 태그만으로도 충분히 레이아웃 연습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태그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룹 태그죠. 그룹 태그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다양하게 레이아웃을 연습하는 것들을 했었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제 6장에서는 이 입문서 1편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러분이 그래도 웹사이트 모양을 갖춘 것을 하나 좀 완성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일단 넣었어요. 물론 입문자인 것도 알고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코딩의 처음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앞에서 충분히 연습을 했다면 어렵지 않을 거라서 한번 이런 예제를 넣어놨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속 그냥 그룹 태그만 사용할 수는 없단 말이죠. 이제 구조 이런 것들을 이해했으니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는지, 홈페이지 이쪽 부분을 어떻게 부르는지, 그리고 거기에 어떠한 적절한 태그를 써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시멘틱 태그라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그냥 태그가 아니라 의미 있는, 뜻이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H1 태그는 제목 태그고 P 태그는 문단 태그고 이런 것도 다 시멘틱 태그에 속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멘틱 태그다 하면은 HTML5부터 갑자기 나온 새로 만든 태그들 그전에도 시멘틱 태그가 있었지만 그래도 요 새로 나온 태그들을 시멘틱 태그다 라고 많이 인식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태그에 정확한 목적이 있고 웹 검색할 때 웹 접근성에 영향을 주는 모든 태그들을 시멘틱 태그라고 불러요. 자,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영역을 나타내는 시멘틱 태그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여기 예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네이버 홈페이지를 보면 어떤 식으로 이 개발자나 디자이너들이 이 레이아웃을 분류하는지를 보면은요. 일단 가장 크게는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에 로고, 검색창, 메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는 머릿말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머릿말을 나타내는 태그를 헤더 태그라고 부릅니다. 시멘틱 태그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본문이죠. 실제 홈페이지 내용. 이걸 우리는 메인이라고 부르고 실제로 메인 태그를 사용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이 부분이죠. 요 푸터 영역이라는 건 얘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헤더와 반대. 헤더가 머릿말이니까 얘는 꼬릿말이 되겠죠. 꼬릿말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가냐면 보통 이 홈페이지를 만든 회사의 저작권자의 정보가 들어가죠.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회사 소개, 파트너십, 또 기타 여러 가지 메뉴가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카피라이트 꼭 들어가고요. 그렇죠? 우편물 주소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사업자 번호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크게 3등분으로 나눈다면 이건 웹문서니까요. 머릿말이 있고 내용이 있고 꾸릿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꾸릿말을 푸터 태그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크게는 그렇게 나누는데요. 이 사이트에서 주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메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죠. 이 홈페이지에 우리는 이걸 주메뉴라고 부르는데 이런 메뉴 영역을 우리는 내부라는 태그로 감싸요. 내비게이션이란 뜻이고요. 자, 그 다음 메인 안에 꼭 메인 안에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영역을 구분할 때 섹션 또는 아티클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aside라는 것이 있는데 이 aside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문서와 상관없이 사이드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어사이드로 좀 묶어요. 광고 영역이라던가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본 페이지와 상관없는 거. 현재 약도를 보고 있는데 오른쪽에 회사 소개가 나와요.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어사이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 섹션과 아티클은 현재 이 안에서 이 관련된 문서에 현재 보고 있는 페이지의 내용을 단락단락 좀 구분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 UL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냥 목록이에요. 목록 태그. 이 목록 태그는 내비게이션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뭐 섹션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이 부분만 봐도요. 뉴스 기사잖아요. 그쵸? 뉴스 목록이 될 수 있는 거고 얘는 쇼핑 목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웹사이트의 전체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태그가 요 리스트 태그예요. 그 중에 UL 태그. 이 목록을 나타내는 태그가 3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얘를 가장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잘 연습하시면 다른 태그들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 다음 장을 한번 넘겨서 보면 간략하게 좀 정리를 제가 해놨어요. 그래서 잘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거거든요. 섹션과 아티클. 섹션과 아티클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의 문서에서 주제가 나누어진다. 그러면 그걸 이제 섹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책을 보다가 뭐 챕터 1, 챕터 2 이 책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챕터 1, 챕터 2 이런 것들이 이제 섹션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섹션 안에 이 챕터 6에서 갑자기 헤더 태그를 설명하고 있고 푸터 태그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아티클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내용이 방대하면요. 섹션 태그 안에 아티클을 넣고 아티클 태그 안에 또 섹션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적절히 잘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다른 태그들은 뭐 여러 번 나와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 메인이라는 태그는 하나의 문서, HTML 장자를 가진 문서에 메인이란 태그는 한 번밖에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그냥 무조건 홈페이지의 주요 내용이라는 본문이라는 뜻이어서 그래요. 그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나머지들은 여기에서 뭐 책에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정리를 해 두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제 웹사이트에서는 어떻게 시멘틱 태그를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카카오코프.com인데요. 여기서 한번 보시면 이 메뉴가 있는 부분을 여기 보이시죠? 헤더라는 태그로 묶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헤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H1 로고를 묶고 있고요. 내부 태그,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을 내부 태그로 묶는데요. 이 안에 있는 메뉴들은 우리가 목록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UL이라는 리스트 태그로 또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여기에서 하나 눈여겨보실 것은 메인 메뉴라는 글씨는 화면에 보이지 않아요. 그쵸? 근데 코딩에는 있어요. 이건 우리가 접근성 때문에 넣어 놓은 거예요. 이 부분이 메인 메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지정된 값들을 모두 없애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정도 하면 보이려나요? 여기 나오네요. CSS로 얘를 숨겨 놓은 거예요. CSS로 이걸 화면에서 뭐 날린다고 하는데 스크린 아웃이라는 클래스를 가진 모든 애들은 화면에서 제거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클래스를 만들어서 뭔가 모듈화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화면의 접근성으로는 필요해요. 스크린 리더기나 브라우저가 이 메뉴는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화면에선 사라지게 하고 싶을 때 우리는 그 날리기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그거는 사이트마다 좀 다르게 사용하긴 해요. 자, 근데 그 날리는 작업을 제가 다시 리셋해 둔 거예요. 그랬더니 숨어있던 메인 메뉴가 나타나죠. 그쵸? 이렇게 또 쓰고 있고, 그러면 여기가 헤더니까 실제 내용 부분은 메인이겠죠? 여기 보이시죠? 메인 안에 섹션을 나눴네요. 그쵸? 섹션 안에 또 홈 본문이라는 H2가 있고요. 이 안에를 또 아티클로 나눠 두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좀 내려가 보면 마지막 부분을 볼게요. 여기죠. 푸터 부분. 그쵸? 이 푸터 부분에 메뉴가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그쵸? 이게 메뉴 영역. 그 다음 그 밑에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그 밑에 부분은 이런 식으로 회사 정보에 대한 거, 또 카피라이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그쵸? 그 다음 요거는 인프런 사이트인데요. 인프런 사이트도 한번 보면 여기가 헤더겠죠? 그래서 위를 눌러봤더니 헤더라고 돼 있어요. 그쵸? 이렇게 이 부분이 헤더. 그럼 헤더 안에 강의, 로드맵, 멘토링, 커뮤니티, 주메뉴는 또 뭘로 되어 있나 볼까요? 이렇게 찾아 올라가 보면 내비게이션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 또 목록으로 되어 있죠. 이 목록을 꼭 UL을 써야 되는 건 아닌데요. 메뉴에서 UL을 쓰는 것이 가장 접근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UL을 많이 사용하는 거고, 메뉴에 뭐 OL이나 DL을 사용하기도 해요. 또 다른 목록 태그들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UL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내부가 또 있어요. 그쵸? 주메뉴가 위에 있는데 여기 주메뉴가 또 있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러는 거냐면, 얘를 한번 따라가 보면 디스플레이 넌 해서 숨어져 있어요. 그쵸? 얘가 언제 나오는지 보면 이렇게 화면을 어느 정도 줄이니까 요 하단에 여기 보이시죠? 모바일에서 볼 수 있는 메뉴를 따로 만들어 놓고 얘를 숨겼다가 이제 디바이스가 좀 바뀌었을 때, 작은 화면으로 바뀌었을 때 나오게 하는 내비게이션을 하나 더 준비해 뒀어요. 그 다음 아까 보셨던 요 어사이드, 그쵸? 요 어사이드는 모바일에서만 출력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눌러보면 요거는 화면 밖으로 숨어 있네요. 요거를 한번 해보면 요거네요. 그쵸? 카테고리들을 어사이드로 묶어서 요렇게 클릭했을 때 왼쪽에서 나오는 메뉴를 우리는 서랍이 열린 것 같다고 해서 드로우 메뉴라고 불러요. 모바일에서는. 그 부분을 어사이드로 빼두셨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푸터 부분. 요게 그럼 푸터겠죠? 여기 푸터 있죠? 푸터 안에 또 목록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우리가 div 태그는요, 사실 브라우저가 그냥 그룹이야 라는 뜻이지, 얘가 머릿말이야, 꼬릿말이야, 메뉴야 이런 정의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홈페이지 구조를 나타내는 것은 모두 div 태그를 쓰지 말고 시멘틱 태그를 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멘틱 태그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런 OTT 사이트와 비슷한 구조로 입문자이지만 한번 만들어 보는 예제가 6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멘틱 태그에 대해서 그냥 글로는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설명을 한번 드린 거고, 그걸 참조로 이 6장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목록 태그나
기타 남은 것들 이 책에서 다루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강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익숙해지시기 위한 것들을 몇 가지 더 강의를 준비하려고 해요. 자, 오늘 그러면 시멘틱 태그에 대해서 이해 정도만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